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비디오에서는 횡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횡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향윌의 조작, 횡구배가 있는 선회로, 횡구배가 있는 직진도로, 횡풍, 노면의 불균일, 이상 대략 5가지가 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죠. 횡풍에 대해서 다음 어떤 것이 옳은 표현인가요? 첫 번째, 타이어의 횡슬립각은 횡풍이 클수록 더 커진다. 두 번째, 횡풍은 타이어 횡슬립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횡슬립각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앞쪽 좌측 타이어의 변형을 굉장히 과장을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 타이어의 변형은 이 그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좌측 그림은 밑에서 위를 본 버텀 뷰이고 우측 그림은 위에서 아래를 본 탑 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수직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대문자 X축은 차체를 전후 방향으로 관통하는 축과 평행한 방향입니다. 소문자 X축은 여기 보이시죠? 소문자 X축은 조향각 델타에 의해서 휠 림이 향하는 방향이고 이에 수직 방향으로 횡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V축은 타이어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선회력이 발생합니다. 우회전 시에 조향각 델타가 운전자에 의해서 주어지면 횡슬립각 알파와 횡력 FY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타이어의 변형으로 전다 능력 타우 Y,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타우 Y가 비대칭 분포로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결국 전다 능력의 총합인 횡력이 뉴매틱 트레일 DXA만큼 휠 센터에서 뒤쪽으로 옵셋되어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휠 림을 타이어의 진행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변형 복원 모멘트 MZ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타이어는 운전자가 조향각 델타로 차를 회전시켰을 때 차는 복원 모멘트 MZ를 동반한 채로 델타가 아닌 휠 슬립각 베타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횡력을 발생시키는 주행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가 조향 휠을 돌릴 때 차가 선회를 하고 횡력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차이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에서 타이어만 서로 바꿔 장착했다면 차량이 일정 속도로 선회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의 조향각의 수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얼 타이어의 경우에는 작은 횡슬립각에서 목표 횡력을 발생시키면서 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향각의 수정량이 이렇게 작아도 목표 궤적을 추종할 수가 있지만 바이어스 타이어의 경우에는 똑같은 횡력을 발생시키려면 더 큰 횡슬립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똑같은 횡력을 발생시켜야 할까요? 똑같은 목표 궤적을 추정하는데 차량이 일정 스피드로 선회할 때는 타이어가 뭐든 간에 발생하는 횡력은 차가 발생시키는 구심력과 똑같은 크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이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목표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타이어의 경우에 조향각의 수정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횡경사를 갖는 선회로는 차량의 구심력을 고려해서 횡단면에서 선의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경사각을 뱅킹 앵글, 뱅킹각이라고 합니다. 차량 제작사의 고속주행 시험장은 뱅킹각이 50도 가까이 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교통이 정체하는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뱅킹각을 그다지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회로의 반경을 R이라 하고 뱅킹각을 세타라 하면 횡단면을 따라 도면에 적용되는 차량 무게에 의한 힘은 mg sin 시타와 같고, 차량이 일정 속도로 선회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구심력 성분은 mv 제곱을 r로 나눈 값에 코사인 시타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뱅크 선회로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라 횡슬립각의 방향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구심력 성분이 차량 무게 성분보다 크면 횡슬립각은 선회원의 바깥쪽으로 발생합니다. 1번과 같습니다. 구심력 성분이 차량 무게 성분과 같으면 횡슬립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속도는 루트 rg 탄젠트 시타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구심력 성분이 차량 성분보다 작으면 횡슬립각은 선회원의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3번에 나타낸 표현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횡슬립각의 방향은 뱅킹각이 주어졌을 때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앞쪽 타이어 2개의 횡력이 뒤쪽 타이어 2개의 횡력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유효하고, 무게중심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올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동그란 접시대에 공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동그란 접시 내에서 공을 접시의 경사각과 해당 반지름에 해당하는 평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공은 접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회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계 유도와 설명은 물리학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 상태보다 높은 속도는 횡력을 선회력의 중심 쪽으로 파란 화살표와 같이 작용하게 만들고 횡슬립각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반해, 힘의 평형 상태보다 낮은 속도는 횡력을 선행원 바깥쪽으로 빨간 화살표와 같이 향하게 만들고 횡슬립각을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도로는 일반적으로 배수를 위해서 횡방향으로 구배를 갖게 만들어집니다. 이 횡구배각을 캠버각이라고 합니다. 앞서의 횡경사를 갖는 선회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횡경사는 횡력을 발생시킵니다. 차량이 어떤 타입이든 간에 차량 무게가 같다면 전체의 횡력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 무게 중심의 위치에 따라 좌측과 우측에 걸리는 수지가중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횡력도 좌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횡구배각을 갖는 도로에서 낮은 쪽에 있는 휠로 중량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타이어의 수직 하중, 횡력, 그리고 횡슬립각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중이 많이 실리는 낮은 쪽에 있는 휠에 차량 전체에 거동하는 비율이 커지고, 횡구배각이 커지거나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기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의해서는 좌측 2개의 타이어의 기여도가 우측 타이어보다 크게 됩니다. 휠 트랙, 즉 융거가 정해져 있을 때 차량 이동의 주요 인자는 무게중심의 높이 H가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은 무게중심이 낮은 차보다 더 큰 횡력과 횡슬립각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SUV와 승용차의 무게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 표와 같이 SUV와 승용차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SUV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높고 횡력이 크고 횡슬립각이 크며 조향각 수정량이 큽니다. 따라서
SUV의 경우에는 조향 정확성이 세단보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단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고 횡력이 적고 횡슬립각이 적게 발생하고 조향각 수정량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세단의 조향 정확성은 SUV보다 더 우수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횡풍도 횡력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횡풍에 대한 횡력은 바람 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균일한 노면인 패인 도로와 융기된 도로도 마찬가지로 횡력을 발생시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타이어의 횡슬립각은 횡풍이 클수록 더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횡력은 조향, 횡구배를 갖는 직선도로, 횡구배를 갖는 선회로, 횡풍 또는 불균일한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횡구배를 갖는 선회로에서의 횡력의 작용 방향은 차량의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횡풍은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횡력을 발생시킵니다. 도로의 횡구배각이 크고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낮은 쪽의 타이어에 더 큰 수직력, 횡력, 횡슬립각이 발생합니다. 이전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향후에 나올 비디오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타이어의 수직 하중과 횡력과의 관계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비디오를 보시면 변형 복원 모멘트와 횡강성 측면에서 레이디얼 타이어와 바이어스 타이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횡슬립의 5번째 비디오로 고 다이아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차량의 속도에 따라 횡슬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